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금융에서 어딜 보는가 하면요. 강의는 한 45페이지예요. 45페이지고, 그 다음에 기본서는 자, 일단 우리 기본서는요, 저기 398페이지.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지분금융 중에 중요한 거는 크게 두 개 있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한 개, 리츠. 자, 일단 좀 이따 리츠는 하겠지만, 리츠도 법이 좀 바뀌었어요. 좀 바뀌었는데, 아마 이제 투자 회사법 바뀌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좀 다시 바뀔 건데, 한 이건 5월달로만 법 전문가에 설명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제일 중요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좀 생각해 보시는데요. 얘는 항상 이제 비교할 게 누구하고 비교하는가 하면요. 일반 기업 금융.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일반 기업 금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은 사람이 뭐 빌라 등을 지어서 그 다음에 분양 등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거기 일반 기업 금융 대충 이제 기억할 겁니다. 자, 이제 목적은 뭔가 사실 이제 PF가 뭐냐 파악할 목적인데 사실은 PF를 한 번 해본 적 없다고 그죠?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항상 비교할 때 일반 기업 금융과 서로 비교하시면 대충 이게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우리 부동산을 갖다 개발한다라고, 개발한다 가정해보죠. 했을 때, 제일 먼저 있는 사업주가, 즉, 건축업주가 부동산 등을 개발할 때 돈이 부족하면 할 수 없이 뭐 있습니까? 은행을 찾아가겠다, 그죠? 찾아가서 내가 현재 이런 개발할 건데 돈 좀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드시 은행들은 뭐 있습니까? 좋다, 빌려줄 테니까 담보가 있냐 분명히 물을 거예요. 자, 이때 담보가 뭔가 하면은 제일 중요한 말은 개인의 신용 상태. 요거요. 근데 이걸 좀 착각하는 분이 꽤 있어요. 개인의 신용 상태 자꾸 뭐 있습니까? 진짜 어떤 개인 신용을 따지는데 그건 아니에요. 확실한 담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담보가 뭐냐? 부동산 등이 담보가 되어준다 합니다. 그래서 이 말 같은 말이에요. 이거 혼돈하면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은 부동산 등이 담보가 되어진다. 이걸 표현할 때 개인의 신용 상태를 가지고 담보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있습니까? 돈을 빌려주면은 현재 100억 정도 빌려줬다 해보자고요. 이럴 때 이제 사업주는 이 돈을 가지고 결국은 부동산 등을 개발한 후에 건물이 완공돼서 이제 분양 등을 하겠다죠. 해서 분명히 나오는 수익이 있죠. 수익이 있으면 이 수익을 통해서 은행 돈을 갚고 남는 돈을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사업주가 챙길 것인데, 자,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금같이 보통 이제 경기가 불경기면 거의 다 뭐 빌라 등은 잘 분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 보니 결국은 이 수익이 한 50억 이렇게 나오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때 이 사업주는 은행에 돈을 갚을 때 나왔던 수익인 50억만 갚을 것인가 아니면 100억을 전부 다 책임져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일반인 보통 전부 다 뭐 얘가 책임져야 되죠. 이 말은 모든 책임은 결국 누가 책임집니까? 사업주가 책임지겠다죠. 그럼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소구금융이다 라서 소구금융.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서 또한 야침 현재 이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었으면 이제는 돈 관리, 즉 자금 관리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업주가 하겠죠.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어떤 일반 기업 금융이라고요. 그런데 이와 반해서 이 PF는 좀 달라요.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면 이런 PF 회사 있죠. 회사를 먼저 설립을 한답니다. 그런데 조심할 건 지금 쓰고 있는 PF 회사는 반드시 이건 SPC. 자, 지금 하고 있는 SPC는 뭐냐? 이 말 약자죠. 그죠? 자, 일단 특별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진 일시적 어떤 회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얘는 뭐요? 얘는 항상 보니까 SPC는요.
그 목적만 달성되면 이 회사는 자동 해산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대로 번역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SPC를 다른 말로 특수 또는 특별 목적 회사 이렇게 쓴다고 쓸 때. 그러면 이 회사는 반드시 뭐인가 하면 그 목적만 달성되면 이 회사 자동 해산되니까 그만큼 뭐 있습니까? 이 해산되는 좀 더 편리하게 해서 좀 움직임을 좀 자유롭게 해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절대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즉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다 이 말은 직원 등이 없다는 거예요. 건물 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서류상만 존재할 수 있는 페이퍼 컴퍼니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 말 가지고 뭐라 하냐? 명목회사. 명목상 회사이다 해서 명목회사입니다. 자, 일단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자, 다시 보자고요. 재밌는 거 이겁니다. 이때 보니까요. 자, 일단 여기 회사가 SPC가 있죠. PF가 보니까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다 보니까요. 이걸 설립할 때 누가 설립하는가 하면 사업주가 일정한 지분을 투자해서 이 회사를 설립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PF는 회사의 실체가 없으니까 이 PF에 대신 이 사업주가 은행 찾아간다고. 이때 은행은 여러 은행을 결합했던 대주다. 그러니까 대주다는 게 은행연합이에요. 찾아가서 결국 내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돈 좀 빌려달라고 요구한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은행들은 뭐 있습니까? 빌려줄 테니까 너 담보 제공해라고 하겠다. 그죠? 이때 가장 중요한 이 담보가 뭐냐 이게 중요한데 자, 첫 번째 할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개인의 신용인 부동산 등은 일단 담보가 아니더라. 자,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왜 현재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 용어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일단 파이낸스는 금융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돈을 빌려간다는 거예요. 빌려가는데 담보가 뭐냐? 얘가 담보이기 때문에 곧 이걸 PF라는 걸 쓴다고. 즉, 이 말은 사업에 대한 계획성, 사업에 대한 뭐 있습니까? 수익성. 그러니까 수익성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 보니까요, 얘가 결국 이제 돈을 빌려가겠다죠. 만약 1조 정도 돈을 빌려간다 하자고요. 지금 쓰고 있는 1조라는 것은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공동 같은 말이 뭐냐? 신디케이트.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한 번쯤 그냥 들어본 기억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공동으로 돈을 빌려준다 해서 신디케이트 론이라는 용어 쓴다고요.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이렇게 돈을 투자하겠다죠. 해서 나오는 수익을 각 투자자한테 투자한 만큼 배당해 주는 곳 이게 다른 말로 PF랍니다. 실제 이 PF는 보니까 참여 기업이 여기 있는 2개 있는 기업만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굉장히 많은 기업이 참여한답니다. 즉 어떤 원료 공급자도 참여할 것이고, 그 다음 제품 구매자, 심지어는요, 해외 어떤 원유 사업 같은 건요, 정부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뭐 보험회사, 정부 등등 다양한 업체가 뭐 있습니까? 지분 형태로 결국은 참여하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놓고 이제 지금부터 뭘 하는가 하면요, 요거 할 거예요. 크게 4개의 특징을 딱 집어낼 거예요. 첫 번째, 은행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2개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국 이제 이 틀의 주축은 누군가 하면 얘가 얘야. 은행들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사업주에 사실은. 그래서 사업주 많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틀이 2개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을 가지고 무조건 움직이시라고. 나머지가 이 부수적 원문 뒤에 따라오면 되니까요. 자, 일단 가장 큰 게 이거야. 자, 첫 번째. 자, 여기 은행연합인데 얘가 돈을 빌려주는 건 PF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주한테 빌려주는 겁니까? 다시 그부터 하자고요. 우리 보통 PF라는 게 이런 거 있어. 다시 말해서 우리 아파트 짓죠죠? 저기 대리인 보니까 아파트 짓는데 서울에 있는 강남과 원주에 짓고 있어. 비록 사업은 대리인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각각 있는 사업장마다 보이지 않는 독립된 회사 따로 다 있다고 이게 실제는.
자, 일단 이제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얘가 빌려준 건 얘한테 빌려준 거지. 여기 보니까 어떤 회사 직원들이 있어? 없으면 돈 관리 못 하겠네? 그럼 결국은 이 돈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마 얘한테 안 맡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대주는 여러 은행 연합 중에 주거래은행이 있어요. 걔한테 돈을 맡긴다고. 그러니까 돈을 맡긴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위탁. 맡긴다. 신탁. 그래서 신탁 계정. 같은 말이 에스크로우 계정이죠. 자, 돈을 맡기면요. 재밌는 게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자, 보세요. 이런 게 있답니다. 4번 누가 합니까? 돈은 누가 털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 있죠. 이 사업주가 파산나면 이 개발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얘는 분명히 자재 등이 필요할 때마다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무조건. 제출한과 동시에 뭐 있으면 얘가 보고 이건 타당성이 있다면 돈을 집행한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이 말 아닙니까? 이 개발사업에도 일종의 어떤 관여하는 거지. 한단 말이요. 그럼 이런 경우 있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개발했는데 이 개발 잘못돼서 나오는 수익이 1조 이상 나오지 않고 5천억 정도 나왔답니다. 나오면 일단 나왔던 수익을 돈을 먼저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1조 빌려가지고 5천억 부족한 거 아니에요. 사업은 얘가 한 거지. 그런데 했지만 5천억 손실받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은행들은 사업주체 가서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부족한 걸 결국은 치아돌라, 즉 책임져라고 했을 때 책임질 필요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얘도 분명히 뭐 있습니까? 검토했을 거 아니야. 해서 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판단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뭐냐? 비소구 금융이에요. 그러나 때에 따라 뭐 있습니까? 위험성이 굉장히 큰 경우는 얘가 돈을 안 빌려주겠다. 그죠? 얘는 일정 부분 요구할 수 있어요. 얘한테. 야, 내가 돈을 빌려줄 텐데 이 위험성이 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만 네가 책임지면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좋다. 내가 그걸 책임지겠다면 이건 책임져야 돼. 이런 걸 뭐라냐? 제한소구. 그러니까 원칙은 비소구인데 예외적 제한소구인데 자, 중요한 건 원칙이니 예외니 알 필요 없어. 어쨌든 중요한 건 소구금융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것도 훨씬 요 특징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다시 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보니까 얘가 파산 났는데 어쨌든 남아있는 돈이 현재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죠? 대주한테 있으니까 이놈이 망해도 어쨌든 남아있는 잔금대에서 대주한테 있으니까 전혀 이 개발사업에 아무런 영향 안 주겠지. 그죠? 얘 망했어. 덜어내고 다른 기업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사업주가 파산 등이 난다 하더라도 개발 사업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더라.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두 번째. 이걸 찾고 있죠. 생각할 때 앞에 있는 일반 기업 금융을 비교하시라고요. 자, 두 번째 이겁니다. 다시요. 그럼 이 은행들은요. 자, 잠시 이게 왜 대주다는 이유가 있어요. 1조란 돈을 만약 한 기업이 돈을 빌려주지. 한 은행이. 결국은 이걸 잘못해서 전체에 대한 손실을 났다면 결국은 이 은행은 1조를 그냥 그대로 손실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결과 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여러 은행이 공동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항상 이 대주단은 다른 말로 은행 연합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은행들은 돈을 빌려줄 때 무조건 사업의 계획성만 보고 빌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사업주의 신용도 평가합니까? 다시 요것부터 할게. 요것부터. 일반적으로 보통 이 은행 돈 빌려가면요. 이 담보만 보고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사업의 계획성만 보고 빌려주는 거 아니라 얘가 망하면 이 전체 사업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얘도 신용평가하겠지. 근데 여기 있는 PF는 보니까 PF는 현재 남아있는 돈 전부 다 누가 지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얘가 망해도 이 개발사업에 전혀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굳이 사업주가 망한다, 망하지 않는 정보 파악할 필요 있어?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철저하게는 오직 뭐 보는 건 요거만 본다고. 이 개발 사업이 수익성이 있냐 없냐 이건 보는 거지 절대 사업 자체를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사업주의 정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앞에 있는 일반 기업, 즉 기업 금융은요 무조건 사업주의적인 신용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왜? 비록 이 개발 사업이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기 있는 이 사업자 파산나면요 이전자 와야 되게 돼 있다고 이게. 근데 얘는 뭐 있습니까? 요 놈 망해도 결국은 딴 놈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절대 사업주의 신용은 평가하지 않겠죠. 신용 평가를 하지 않는 결과 신용 평가 비용은 그것만큼 절감될 거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뭐 있으면 이 사업주가 조만간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그런 정보 파악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문제를 갖다 자동 뭐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를 딱 기억하셔야 돼. 키워드 이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업주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시요. 일반 기업은 몽땅 다 책임 누가 지지? 그죠? 근데 이건 가만히 보세요. 보니까 뭐 있습니까? 사업주가 모든 걸 책임지지 않고 일정 부분 얘도 책임진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 지분 형태면 얘도 일정 부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첫 번째,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죠? 예, 이런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결과 자, 세 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게 위험이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라 위험이 뭡니까? 분산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일반 기업 것을 비교하시라고. 일반 기업은 몽땅 다 사업 책임입니다. 근데 얘는 뭐 일정 부분 얘도 책임지고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얘가 모든 장점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요. 그 반대급부로 자 이겁니다. 여러 업체가 이제 개발하기 전에 먼저 뭐 있습니까? 협상하겠죠. 이러이러한 부분은 네가 가져가고 하여튼 협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보니까요. 이익은 최대한 가져가려 하겠지만 손실은요. 어쨌든 안지려 하겠죠. 그런 결과 서로 뭐 열심히 어떤 협상을 하다 보니까 협상 기간이 계속 뭐 있습니까? 길겠죠. 그러면 시간도 많이 소모될 것이고 비용도 뭐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지역에 보니까 회사가 PF를 했었는데요. 거기다 한 1조 한 3천억 정도 이제 PF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 이자가 보니까 1억 6천인가? 이자만. 1억 6천이면요. 한 달만 좀 거의 40억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는 거예요. 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 애들은 지분 형태로 참여한 거지. 그러면, 그만큼 애들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 결과, 얘들은 뭐 있습니까? 좋다. 생각해보세요. 앞에 있는 얘는 얘가 다 책임지잖아. 무조건. 근데 이건 지분 형태란 말이에요. 그때에 따라 손실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여러 업체가 뭘 요구하는 거면, 혹시 잘못되면 내가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것만큼은 보장받겠다. 그래서 너 반드시 뭐 있습니까? 보정보험에 가입하라는 거예요. 이 보정보험은요, 딱 일회성 딱 한 번 가입한다고. 하나 비용 꽤 비싸요. 한 3% 이상 넘거든요. 비용이 엄청 큽니다. 1조에 3%는 얼마요? 좀 되지, 그죠? 네,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건데, 자, 이런 특징이고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부외금융. 부외. 부는 장부, 외. 장부 이외. 금융, 부채. 즉, 이게 부외금융이에요. 현재 보니까 100억이란 돈을 A은행과 B은행이 빌려갔는, 은행이 아니고 A기업과 B기업이 은행에 돈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재무제표상 보니까 A기업은 부채 항목에 100억이 기재되어 있어. 근데 B기업은 뭐 있으면 이런 게 없답니다. 없지만 갚아야 되죠. 장부에 없는 부채라고. 자, 다시 해보죠. 이제
은행들은 돈을 빌려준 게 누구한테 빌려줬습니까? 그러니까 PF에서 장부상 부채 있겠지. 있어요. 근데 실제 돈은 누가 갚아주지? 얘가 이를 갚아주는 거 아니야? 얘 기업은 장부에 부채 있습니까? 없잖아. 그렇지? 없잖아. 분명히 요 장부에 부채 있다고. 그러니까 사업주의 어떤 장부상 어쨌든 부채가 없지만 얘가 대신 갚아준다. 일을 해서.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말로 부의금융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재무제표상에서 뭐 있습니까? 재무구조는요. 좋아지겠지. 있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개를 구분시키라고요. 얘만 갖고 있는 특징들, 얘만 갖고 있는 특징 다 구분시키면 대충 여기서 PF가 뭔가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 겁니다. 자, 16번부터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에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의 계약에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의 어떤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그 말이 뭐요? 자, 여기 보세요. 사업의 계획성이라는 것은 이미 수익이 나온 거야?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이지.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갔대. 말 뜻이 그거예요, 이게. 풀어쓴다면. 그 말 똑같은 말은 뭐냐? 바로 밑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좀 아셔야 17번이니까 밑에가. 그죠? 그러니까 16, 17 똑같은 말이 이게. 그러니까 17번이 아주 심플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PF와 자체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근거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이 말이나 앞에 있는 16번처럼 뭐 있습니까? 사전의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이게 결국 뭐예요? 같은 말로서 사업의 계획성이 담보다. 이런 말들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PF는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해서 이에 당사하는 위험을 배분 가능하지. 그죠? 넘어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PF는 뭐 있습니까? 장부 이외 금융인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집니다. 자, 그다음 20번 가볼게요. 20번. 자, 읽어보시고. 아마 앞으로 시험 내면요. 여기 원래 이제 요 두 개 차이를 집중해서 시험 낼 것 같아. 두 개 차이를. 왜냐면 PF는 이미 낼 거 다 빼먹었거든. 결국 이제 간단한 흐름이 뭐 있어요? 요거 두 개를 잡고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가보자고 이제. 자, 일반 기업 금융원 차입자가 누구예요? 사업주지. 그죠? 다시 실판 보세요. 자, 여기 있는 PF는 사업자 누구지? 이제 차입자가? 그죠? PF에서 회사 실체 있어? 이걸 보통 SPC죠? 그래서 특수법인이 쓴다, 쓸 때. 됐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 기업의 차입자는 일반 기업이 되겠지만 PF는 특수법인, 즉 SPC, PF 회사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1번요. 자, 그 속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PF는 당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면, 이 말은 뭐예요? 이 말 아닙니까? 오직 은행들은 돈을 빌려줄 때 절대 다른 건 보지 않는다. 이 개발 사업의 수익성, 계획성만 보고 확인한다. 이거예요. 말뜻이. 그 결과 사업주가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이런 정보 등을 파악할 필요 없더라. 즉,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2번 갑니다. 자, 개발 사업주와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이 분리시킬 수 있어. 이 말 꽤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사업 누가 해? 돈 누가 지고 있어? 그러니까 분리야, 분명히. 그러니까 그 말 뭔지 아시죠?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사업주가 망해도 개발 사업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는다. 둘 다 기억하시라고요. 분리된다 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요.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PF를 제공하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권, 시공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면 훨씬 더 원리금 회수가 빠르겠다. 자, 이 말 아셔야 돼. 이제 여기 다시 보세요. 사업주가 있죠. 은행 돈 빌려갈 때 사업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함과 동시에 반드시 동시에 할 게 뭔가면 포기각서를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얘가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해. 근데 이 개발 사업만 성공하면 무조건 얘는 뭐 있습니까? 살아남는다고. 그러면 이때 얘는 그냥 그대로 나가겠습니까? 무조건 버티겠습니까?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 시간만 지연되는 거지.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결과 이 사업이 오랜 시간 그러면 그만큼 얘가 돈을 돌려받는 게 오랜 시간 걸리겠지.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점 반드시 아까 했지만 내가 만약 잘못되면 너는 무조건 포기한다 각서를 반드시 쓰게 돼 있다 항상. 그래서 그 말 뜻이 그거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은 요걸 하기 위해서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볼게요. 46페이지. 46페이지. 자, 거기 첫 번째 뭐 있습니까? 특징 가볼게.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자금 조달. 은행 돈 빌려갈 때 보니까 항상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라 사업의 계획성, 수익성이다. 그리고 이때 방법은요. 자, 그 기억, 니은, 의미를 잘 판단하시는데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한다. 즉, 같은 말이 뭐냐? 여기 보세요. 자금 조달했지. 했는데 은행 돈이 이게 타인 자본이야. 곧 이게 뭐야? 저당. 그러니까 한마디 이 자금 끌어올 때 뭐 있습니까? 담보 저당 대출도 하겠지만 요건 뭐요? 자기 자본이지. 자, 결론 이 말입니다. 자금 조달 방식은 지분과 부채 둘 다야. 부채. 요건 부채지. 요건 지분이요. 그러니까 실제 한번 시험 내면 거기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쓰지 않고 있죠. 자기 자본 대신 지분, 타인 자본 대신 부채. 그래서 지분과 부채 둘 다. 우리 과거에 시험 나온 거 보면요. 부채로만 자금 조달하는데 이렇게 시험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둘 다를 통해서 자금 조달한다 이 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주 갑니다. 사업주의 특징 1번 사업 시행자의 원리금 상한은 해당 사업의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이 말 뜻은 뭐요? 요거죠? 나오는 수익 가지고 돈을 갚아주지 얘가 책임져? 안 지겠죠? 이게 뭐라고?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금융 이렇게 문다고 문제가.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회계상 이점, 부의 금융이 존재한다. 자, 3번 갑니다. 불량사업자로 잠시만요. 자, 다시 합니다. 일반 기업 금융은 얘가 파산나면 돈 빌려줘? 안 빌려주지. 아무리 개발사업 좋아도 절대 안 빌려줘. 근데 연어 뭐 있습니까? 얘가 파산 난다 하더라도 이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좋으면 무조건 빌려주겠지. 그러니까 불량사업주라도 PF는 뭐 있습니까? 자금을 빌려주더라. 이런 말 뜻이에요. 오래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밑에 4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갈로 3번 대주단. 돈 관리 누가 합니까? 여기 이 말 같은 말이 뭐죠? 신탁계정, 위탁계정, 에스크로. 에스크로는 뭐냐? 다른 말로 맡긴다. 이행대행업이에요. 이행대행. 우리 아마 중개법 가끔 에스크로 말 쓸 거예요. 쓰면 중개법상에서 뭐 이건 에스크로는요. 이행업, 대행업입니다. 그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돈을 현재 뭐 있습니까? 은행이 털어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사업주가 파산 등이 난다 하더라도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더러 또한 같이 포기해서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요. 자, 3번. 물어보자고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현재 은행 입장이라면요. 둘 다 똑같은 돈을 빌려가고 대출 금리가 같으면 누구한테 빌려주겠습니까? 일반 기업입니까? PF입니까? 동일한 담보, 똑같은 조건이에요. 예, 동일한 담보와 그다음 뭐 있으면 똑같은 뭐 이자가 있다면 얘한테 빌려줍니까? 얘한테 빌려주겠지. 얘는 확실한 뭐가 있어?
담보했지. 이건 종이 쪽지 아니야, 이건? 그죠? 이게 훨씬 위험성이 더 크죠? 그럼 대출금리가 더? 그래서 거기는 3번이 그 말이에요. 만약에 사업만 성공되면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 은행들은. 그 말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 마지막에, 5번이죠? 예, 사업성에만 검토하니까 사업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돈 빌려준다. 이 말은 신용평가 비용도 절감되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됐죠? 자, 걸어보시고 다음 장, 예, 47페이지. 예, 47페이지 있는 내용은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개발되는 순서인데, 예, 순서인데요. 여기 5개 있는 글자가 뭐냐, 이거 마시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쉬운데, 최근에 자주 이 시험 나옵니다. 지문상 한 강이 툭툭 그냥 던져진다고. 자, 그래서 요 B가 뭔가 하면 빌더. 이게 뭐죠? 건설, 건축이죠. T가 뭐죠? 트랜스퍼, 양도, 이전, 뭐 이런 거죠. L이 뭡니까? 리스. 여기 임대. 그 다음에 O가 오퍼레이트. 이선 운영이죠. 그 다음에 O는 있는데, 요건 소유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잠시 보세요. 요 O는, 밑에 있는 이 O는요, 딱 한 곳에만 쓰게 돼 있어요. 나머지 O는 전부 다 이 O입니다. 오퍼레이터. 그래서 밑에 있는 요 O는 요럴 때만 씁니다고. B, O, O, T일 때만. 보통 T는 통상이 빼버립니다. 빼버리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이 O가 요 On이에요. 뒤에 있는 O가 오퍼레이트라고.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개발할 때 어떤 순서로 가려면 묻는 건데, 전부 다 항상 B가 맨 먼저 앞에 있어요. 건설한다 이 말이니까. 그 다음에 항상 각각마다 있죠. T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BTO, BOT, BTL, BLT. 그다음 마지막에 BOOT. 공통되어 있는 글자는 무조건 B와 T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자,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가끔 민간이 대신한 경우 있지. 자, 이제 거기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건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 그거 마시면 돼. 자, 일단 고속도로. 자, 민자 고속도로를 만든다 생각해보죠. 자, 첫 번째, 예, 고속도로 건설해서 한 후에 소유권을 트랜스퍼 양도야. 국가한테 소유권 넘겨준다고.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 기간 동안 오퍼레이트야. 운영해서 통행이 받습니다. 그런 게 BTO고, 다시 얘는 뭐냐? 예, 민간이 건설해서 계약 기간 동안 그 도로를 운영합니다. 해서 계약기간 끝나 뭐요? 소유권 넘겨준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예, 도로 만들어서 소유권 넘겨주고 국가한테 리스, 즉 임대를 받는 거예요. 다시 얘는 요거죠? 예, 만들고 국가한테 월세, 임대를 받고 계약기간 동안 그 다음 가서 계약기간 끝나면 소유권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이 BO는요, 앞에 있는 얘보다 조금 더 강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무슨 말이 이 말입니다. 예, 만들고, 거기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 계약 기간 동안.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한 후에, T가 뭐 있습니까? 소유권 넘겨준다. 이런 말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개념 마시면 안 돼. 자, 다시. 47페이지요. 예, 참고 볼게요. 자, 거기 보니 뭐 있습니까? BOT 갑니다. 쭉까지 핵심 따라가야 돼. 항상 이런 것은 저같이 이렇게 빨간 줄을 끊고 한번 가보시라고. 그러니까, 건설한다, 빌더. 쭉 가서 운영한다, 오퍼레이트. 쭉 가서 시설 양도한다, T. 트랜스퍼죠. 그 다음에 2번. 예, 건설하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양도해서, 그 다음에 운영하는 거지. 그래서 BTO 되겠죠. 자, 세 번째.
건설한 후에 소유권을 갖고 그 다음에 운영한다 해서 비오더죠. 자, 네 번째 건설한 후에 리스, 임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주고 나중에 뭐 있습니까? 계약형 끝나면 양도하는 거지. 이렇게 BLT 되겠죠. 다섯 번째 뭐 있습니까? 건립, 건설해서 넘긴다. 이건 양도지. 그죠? 그러나 마지막 뭐 있습니까? 임대로 받는다. 리스지. 그러니까 이런 순서만 알고 있습니다. 순서만. 이런 참고로 이런 우리 책에 이런 오류가 있던데 어떠한 사업은 반드시 이거다. 어떤 사업은 이거다. 설명하는 책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항상 정보 협상 볼 때 있죠. 우리 민간업자는 전부 다 뭘 선언하는지 압니까? 전부 다 이걸 하길 바래. 이게 제일 깔끔하거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 이 도서관 등을 만들고 있죠. 국가 소유권 넘겼어. 그래서 국가는 따박따박 뭐 받는 거예요? 설마 뛸 염려 있습니까? 국가는 이 임대를 못 받는 경우 있냐고? 없잖아. 그죠? 내가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거라고. 근데 국가는 절대 이걸 하기 싫어할 거 아니야. 어쨌든 네가 노력하라는 거야, 이렇게. 응? 이건 내가 운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나 항상 뭐 이걸 하기 바라지만 절대 꼭 잘 안 넘겨준다고. 이런 걸 자꾸 하길 바란다고 해서. 근데 보통 이제 도서관 같은 거 수익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 건 어쩔 수 이걸 할 수밖에 없다고. 응?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 거 할 수 없이 이런 걸 하는데 나머지 보통 거의 대부분 이런 걸 대부분 선호합니다.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절대 뭐 서른 사업 뭐 쓰면 안 돼.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뭐 있으면 우리 아까 했던 여기 있는 이 글자에 따라가야 돼. 항상. 자, 문제 풀자고. 자, 25번부터 먼저 풀 25번부터. 25번. 자, 키워드 갑니다. 준공. 그 다음에 기속. 그 다음에 쭉 가서 운영권. 그건 뭐요? B, T, O지. 됐습니까? 자, 다시 24번에 우리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 가장 고난도 문제가 24번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어떤 책들 기출된 문제 보니까 이걸 잘못 해설된 책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 가볼게요. 준공, 소유권, 온이지? 그죠? 그 다음 뒤에 뭐 있으면 쭉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속된다, 기속 나 있네? T지? 그럼 BOT인데? O 한 개 어디 있습니까? 소유권은 결국 뭐 이건 ON이고, 오퍼레이터 어디 있냐고? 그렇지. 표현을 갖다 이렇게 뭐 있어. 운영한다 대신 그렇게 쓰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뒷말이 있죠? 운영해서 뭐 시설 수익을 가진 후 이게 뭐예요? 운영한다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 조금 어렵던 사실 문제가. 자, 일단 자 그런 이제 특징을 봤으면 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아마 책에 이런 게 설명이 돼 있는데요. 398페이지입니까? 기본서. 자, 기본서. 예, 자, 거기 우리 특징 보니까요. 398페이지 2번. PF에 대한 적용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첫째 뭐 장기 수익성이 높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 독립적인 것에 해야 되고 하여튼 첫째, 둘째 이런 설명이 있죠. 그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쭉 읽어보시고 자 중요한 건 쭉 넘어가 보니까요. 예, 399페이지 뭐 있습니까? 큰 3번 있죠. 바로 1번 독립된 PF에 설립한다. 이게 뭔지 알죠? 자, 우리 독립된 PF 지금 누구요? 요거죠, 요거? 모기업과 다른 독립된 별도에서 만들어야 돼, 항상. 자,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넘어갑니다. 2번, 이 말뜻 뭔지 알죠? 비소구, 제한소구. 3번 뭐가 있습니까? 담보에 한정돼 있다. 이 말은 뭐요? 이 말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너 나오는 수익까지만 돈을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현금 수지에 기초한 여신. 이거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이 말 아니 말뜻이. 그 다음에 5척의 차관단 구성. 이게 뭔데요? 요거. 은행은 딱 한 개 은행만 있어? 여러 개 은행이 있는 거지. 요게 뭐 다른 말로 대주단. 그러니까 차관단 구성 같은 말에 대주단 형성 말뜻이고요. 그 다음에 네, 저기 있는 6번 단일 사업성.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아까 저기 설명한 적 있죠? 이 대림에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주도 있고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수원도 있고 서울도 있으면 각각 있는 사업장은 독립된 뭐예요? 하나의 회사에서 같이 하실 수 없다고. 그러니까 독립된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다 이게 단일한 사업성이라고 이게.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철저한 자금 관리. 이 말은 돈 누가 갖고 있다? 네, 그래서 밑에 위탁 계정 관리 나 있죠. 네, 그래 보시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우리 뒷장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PF하고 기업 금융에 대한 설명이 있죠. 요거 잠시 설명해 볼까요?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거기 있는, 왜냐면요. 이미 PF는 거의 매년 시험 나오는데,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미 여러 번 시험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를 탈린다면 분명히 PF 이 두 개를 시험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자, 이제 비교해 보자고. 한 개 한 개. 자, 첫 번째 차주. 즉, 차입자. 자, 차입자 갑니다. 일반 기업 금융 누구예요? 사업주. 이 PF는요. PF 회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보. 자, 여기 있는 PF는 담보가 뭐예요? 요거지? 사업의 계획성. 자, 여기 있는 일반 기업금 담보가 뭐예요? 개인의 신용 상태. 같은 말로 뭐 있습니까? 부동산 등이 담보가 되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환 재원 갑니다. 자, 다시요. 보세요. 돈을 갚아야지 이제 빌렸으니까. 갚는 데는 철저히 뭐만? 개발에서 나오는 수익이지. 현금 흐름 의존한다 이거고. 다시요. 여기 있는 이 일반 기업 금융 몽땅 다 누가 책임져? 그죠? 사업주가 몽땅 다 책임지는 그 말이 말듯이. 자,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소구권 행사. 얘 행사할 수 있어? 무조건 해야 되지. 얘는 합니까? 안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죠? 이 말은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채무 수용 능력 갑니다. 자, 다시요. 얘는 돈 누가 없죠? 장부상 부채 있어? 없죠? 그래서 부의금융이지? 그게 그만큼 자유로운 거죠? 채무 수용 능력 좋아지겠죠? 이런 무조건 장부상 부채가 있는 거 이 장부에 그런 설명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나머지 맨 밑에 자금 관리만 보시면 되겠네. 자, 일반 기업은 자금 돈 관리 누가 합니까? 사업주가. PF는 은행들이 그죠? 그렇게 마시면 돼. 자, 일단 그 정도 봤으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요. 리츠. 자, 우리 책에 보니까 리츠가 앞에 있어요. 389페이지. 자, 일단 강의 노트는요. 48페이지. 자, 원래 리츠가 이 말 약자죠. 그죠? 리얼 이스트. 얘는요, 리츠는 무조건 원래 시험 나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투자 회사, 자, 다시, 리츠. 리얼 이스테이트가 뭐냐? 부동산이고, 인베스트먼트가 투자고요. 그 다음에 트러스트가 뭐냐? 신탁인데. 자, 번역하자고요. 나 투자할 건데, 어디 투자하냐? 부동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직접 하지 않고 맡기더라 말 뜻이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되, 직접 하지 않고 전문가한테 맡긴다 해서, 이게 리츠인데,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부동산 투자 회사란 말 회사. 그래서,
3월 22일 날 회사법이 개정되었어요. 아마 이제 6월 달에, 5월 달에 뭐 있습니까? 시행령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바뀐 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하여간, 원래 어쨌든 얘는 무조건 이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지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시는데, 자, 일단, 리츠가 뭐냐? 이런 겁니다. 제일 먼저 리츠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보니까 투자해야 되죠. 어디 투자합니까? 투자 대상. 어디 투자합니까?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돼 있는 유가증권이에요. 즉, 우리 지난주에 했죠? MBS, ABS 같은데요. 자, 맨 먼저 리츠에서 공시한다고. 현재 원주시 중심가에 대형 쇼핑몰을 만들 예정인데 공사 금액이 1,000억 정도 할 것이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이걸 임대주면 약 한 90% 이상 임대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 주식을 샀던 사람이 약 한 연 8% 정도 수익을 취할 것이다. 또 앞으로 이익이 계속 개발되어진 결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식 가치도 올라간 결과 주가 차익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 있는 사항을 공시하면서 그와 동시에 주식을 이렇게 발행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투자자가 수익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주식 사겠다죠. 사면 결국 뭐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등의 투자, 즉 개발, 이용, 관리, 처분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뭐 있습니까? 투자자한테 배당해 주는 제도가 뭐냐고 이게 리츠예요. 자, 이 말하면 첫 번째 보니까 현재는 발행된 게 채권입니까? 주식입니까? 주식이지. 주식은 손실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분입니까? 이건 채권이에요. 지분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바로 투자합니까? 얘한테 맡기는 거지. 직접 간접. 자, 문제 1번 해결하고. 문제 1번. 봤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고마리. 여기 보세요. 위에 거 묻는 말이에요? 밑에 거 묻는 말이에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네? 펀드나 그 다음에 리츠에서는 투자자한테 자금을 끌어모아서 대신 어떤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돌려준다 이거지? 한 단계 넘어간다는 소리지? 무슨 투자? 오케이. 그 말 대신 이게 간접수를 그렇게 표현한다고. 간접을. 자, 문제 2번 보시고. 아, 문제 2번 아니다. 네, 문제 3번. 자, 펀드나 지금 리츠는 지분입니까? 부채입니까? 지분은 손실 볼 수 있다, 없다? 네, 이 말을 지분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됐죠? 그 다음,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리츠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회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자기관리 투자회사가 있고요. 두 번째 위탁관리 투자회사. 세 번째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유형의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건 이제 개념을 설명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이런 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얘가 주식을 발행했지. 그죠? 했으면 이 말이 뭐냐? 얘가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한다 이거예요. 말뜻이. 그래서 이 말은 자기 관련 리츠에서가 주식을 발행하면 직접 자기가 이 주식을 관리한다면 요 속에 직원들 있겠습니까? 있겠지.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위탁 관리, 맡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식을 발행했어. 했는데 얘가 직접 관리하지 못해. 못하고 또 다른 전문가에 맡긴대. 맡긴다 위탁이라고. 그러면 왜 맡기냐 보니까 여기 있는 회사의 직원들이 없어. 자, 이 말은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다. 무슨 회사? SPC지? 그죠? 다시 기업 구조조정 좀 더 설명하겠지만 얘도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보는 게 특징이 있어요. 이제 자, 특징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회사의 실체가 없으니까 이 주식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회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회사를 뭐라냐? 다른 말로 자산 관리회사. 이렇게 썼을 때. 자, 다시 여기서 좀 볼 게 뭔가 하면 기업 구조조정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 지금 하고 있는 얘는 주식을 발행한 거 아닙니까? 주식은 철저하게 뭐 있습니까? 수익성 있는 것만 투자하게 돼 있다고. 마찬가지 결국 뭐 있습니까? 이 리츠도 반드시 뭐 있습니까? 수익성 있는 것만 투자하게 돼 있다고. 근데 이 기업 구조조정에 약간 특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게 기업 구조조정이거든요. 어떤 기업이 현재 넓은 땅을 갖고 있는데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돈, 즉 자금이 상당히 부족하 돼요. 그래서 요 땅을 빨리 처분해서 뭐 있습니까? 자금 회전할 목적인데 보통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 기본이 뭐 있습니까? 뭐 싼 거는 300억, 좀 뭐 센 거는 1000억 되겠죠? 땅값이. 근데 이런 걸 시장에 내면 금방 팔리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훨씬 더 기업이 더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주식을 발행하면요. 주식은 보통 이 액면가 5,000원짜리가 뭐 있습니까? 10,000원에 발행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발행하면 금방 팔린다고, 이게. 그래서 빨리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 뭐 처분해서 이걸 갖다 기업이 회생시켜서 만들어진 게 기업 구조조정이라고. 좀 성격을 달리 하셔야 돼요. 나중에 뭐 여기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건데 일단 그런 차이가 일단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거기 있는 가학인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제 예, 48페이지죠. 자, 잠시만요. 우리 실제 보니까 잠시만요. 자기 관리된 주식을 누가 관리합니까? 얘 관리하지. 자산관리회사가 이 주식 관리하지. 얘들 그러면 얘가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이걸 잘못 관리하면 결국 얘가 어떤 손실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 자기 관리가 결국은 뭐 자산 관리 굉장히 회사 설립할 때 엄격한 잣대를 둘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반드시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를 꼭 받아야 돼. 무조건. 그런데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회사 실체에 있어? 실제는 누가 관리하면 얘가 관리하는 거지. 이 속되면 이건 바지 사장 아닙니까? 그죠? 어찌 보면. 그래서 얘들은 결국 그만큼 규제가 완화될 수밖에 없으니 이건 등록서. 등록. 그 다음. 자, 우리 그 주식 분산 나 있지? 그죠? 이 말이 1인당 주식 소유한대요. 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주식을 50% 이상 갖고 있으면 이건 완전 독과점이지. 걔 마음대로 운영하겠다죠.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은 일정한 어떤 규제를 줄 수밖에 없어.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뭐 있어? 거기 있는 것처럼 얘는 30, 얘는 40인데 바뀌었어. 이걸 좀 바꾸라고. 50% 이상 갖지 못하게 돼 있어. 50%. 자, 일단 여기 잠시만요. 요건 아직 요건 시행령이 나와야 될 것 같아. 기업 구조조정에 좀 여기 좀 명시가 안 돼 있어 지금. 법정을 제가 쭉 보니까 요건 시행령 나면 그때 설명할게요. 요거는 요거만큼은 이게 진짜 속 때문에 웃기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독과점 하지 말라는 뭐 있습니까? 규제되는데 이 말은 독과점 하라는 소리 아니고. 이 말은 결국은 속되면 이건 장사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우리 주식 공모 나 있습니까? 자, 잠시 이 공모란 말은 결국 뭐예요? 반드시 정권에서 상장하라는 소리입니다. 의미 그거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기 관리는 30% 이상 공모해야 되고, 위탁 관리 30 이상 공모해야 되고, 그러나 여기 있는 기업 구조조정은 그런 의무 조항이 없더라.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자, 잠시 문제 한 개를 살짝 손대보자고. 예, 저기 있는 15번 문제. 15번. 최근에 문제는 이렇게 자꾸 풀어서 시험 내거든요. 기업 구조 조정은 15번. 예, 정권시장에 반드시 잠시만요. 이건 무조건 상장해야 돼. 공모는 곧 상장이니까. 이건 그래 의무적 없지. 상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요. 예, 거기서 자산 구성이 가볍게 할게요. 자, 여보세요. 우리 현재 투자할 때 어디에 투자합니까? 부동산과 유가증권이지. 그죠? 그러면 자기 관련 부동산과 부동산 이외에 하여튼 이 유가증권 투자할 수 있어. 둘 다. 있는데 얘만 독특해. 기업 구조조정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금 땅을 처분할 목적이지. 그러니까 오직 기업 구조조정은 오직 부동산에만 자산을 구성이 돼 있어. 투자하게 돼 있다고. 절대 유가증권 투자 못합니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배당. 자, 배당. 자, 배당은 무조건 한 해 동안 나오는 이익은 전부 다 90% 이상 무조건 이상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먼저 이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에요. 이 말은 한 해 동안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90% 이상 배당하면요. 여기 있는 릿재에서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야. 무조건 나온 수익은 다 돌려주라는 거야. 근데 예외적이지만 여기 릿재는 뭐 있습니까? 때에 따라 초과 배당 가능해요. 자, 그런데 원래 법에 한 개 더 추가되었어요. 이게 이 과거에 한번 했던 짓인데 이거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조건이 이 배당금은 50% 이상 배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를 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싹 없애버렸다고. 그러니까 또다시 또 바뀌었어요, 이게. 뭐랬는가 하면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는 50% 이상 배당할 수 있다. 자기관리에 대해서. 그 남아있는 50%는 뭐합니까? 배당했어. 그 얘가 가지겠다는 소리지. 그죠? 따라서 이건 예외요. 예외적으로 원칙 90이야. 예외적으로 자기관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50% 이상 배당하고 남는 이익준비금은 적립할 수가 있다. 자, 일단 이런 거요.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 요거까지만 할게. 지금 마지막에 돼 있죠, 우리 여기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이 있어요. 회사가 맨 처음에 설립할 때 자본금 필요하거든요. 설립자본금은 자기관리 5억, 위탁관리 3억, 기업구조조정 3억입니다. 영업인가 후에 최저자본금은요. 자기관리 70억, 위탁관리 50억,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50억입니다. 이거 지금 적지 말라고 그냥 들어본 게 있으면 돼. 왜? 어차피 5월달부터 법 좀 내줄 거니까. 그때 같이 하시면 돼. 그러니까 한 번 들어봤다면 생각하라고 지금. 응?
앞으로 계속 그 말 뭐 한 10번 이상 얘기할 거니까 설마 기억하겠지 뭐. 자, 일단 이렇게 놓고요. 자, 이제 네, 우리 거기 있는 문제 갑니다. 자, 문제 2번. 예, 답 나오죠? 반드시 어디만 투자한다? 수익성 있는 곳만. 자, 문제 4번 갑니다. 투자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거요. 어쨌든 부동산 관련돼 있는 몽땅 다 한다 끝. 말 뜻이고요. 그 다음, 자, 5번 갑니다. 현재 투자회사는 분명히 주식을 지금 발행하고 있지. 그러니까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만드시 뭐 있습니까? 어디 따릅니까? 상법이 따릅니다. 자, 6번 가면 6번의 키워드. 임직원을 상관 둔다. 아, 사람 있네, 이거. 자기관리지. 자, 7번. 위탁관리와 기업고 지정은 해서 없지. 같은 말. 명목형회사. 자, 8번 갑니다. 위탁 관련 직원이 있습니까? 없으면 본점 이외에 지점 설치할 수 있냐고. 관리할 대상이 없잖아, 지금. 지점 설치 못하지. 사람도 저 밑에 임직원 등도 줄 수 있습니까? 없다. 그 다음 9번요. 자기관리 자본금 5억이지. 자, 10번요. 자기관리 최저 자본금 얼마예요? 영업인가 6개월 경과 중에 70억. 11번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기업 고증이면 얼마? 50억. 12번요. 1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주주 1인과 그 특별한 관계자는 발행 주식의 총 얼마? 금방 했는데 요거 50 바뀌었어요. 자, 13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조건 영업인가 전이라는 단서가 딱 들어오지. 그러면 절대 어떤 것도 못하는 거야. 무조건. 아무것도 못해. 모든 업무는 한 영업인가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영업인가 전 나 있지. 현물 출자할 수가 없어. 무조건 못하는 거야. 인가제는. 영업인가 후에만 실제 영업인가 후부터 영업할 거 아닙니까? 말뜻이. 그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책에 보니까요. 저기 있는 389페이지부터 해서 예, 실제 이제 중요한 건 저기 뭐 있습니까? 거기 이제 투자 해석법에 대한 조문이 있는데 이거 지금 보지 마세요. 나중에 법 좀 따라 내줄 테니까 거기 있는 그 법만 따라가시라고. 자, 여기까지가 뭐냐? 결국은 네, 금융. 한국의 주택 금융 지금 일단 놔둡니다. 좀 조만간 또 하는 법 바뀔 것 같아. 그래서 바뀌면 그때 할 거예요. 그래 하시고 예, 좀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 개발로 넘어갑니다.